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7강으로서 안의표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하는 자, 오르르 자, 의리의 자, 의라는 것은 마땅한다는 뜻이죠. 마땅함. 의리를 편안히 하는, 편안히 여기는 편이다. 마땅함을 편안히 여기는 편이다. 의는 의하라 해서 마땅의 자, 마땅의 자, 의자한다. 자,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가운의 왈, 안시가운. 안시는 안지추라는 제나라 사람으로서 총 2권의 안시가운 책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안시가운의 말하기를 부, 유, 인민 이후에 유 부부하고, 이 부자는 말을 시작할 때 대저, 대저 부자입니다. 남편 부자가 아니고 대저, 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인민이라는 말은 이는 벼슬이 있는 거고 미는 벼슬이 없는 거고 합쳐서 국민이라는 뜻이죠. 중국을 인민공화국 할 때 인민이라는 때 이런 뜻입니다. 국민이 있는 뒤에 이 소리와 같아요. 백성이 있는 뒤에 부부가 있고 그 백성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써 하나의 부부가 이루어집니다. 유부부 이후에 유부자하고 남편과 부인이 있는 그러한 뒤에 거기에서 아들이 생성되니까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죠. 부자가 있고 유부자 이후에 유형제하니 아버지와 자식이 있는 뒤에 또 거기에서 형과 아우가 또 분파돼서 나옵니다. 형제가 있으니 물론 독자들은 아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이제 의형제도 있고 사촌 형제도 있고 여러 형제가 있죠. 일가지치는 자 삼자 이은이라 한 집안에 친한 것은 이 세 가지 것을 이으라 이렇게 해서 한정사로 이렇게 말을 요까지만 해도 되고 의자 더 집어넣어도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길어질수록 의미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 뜻이 있죠. 이 세 가지 것을 따릅니다. 부부와 부자와 형제 이 세 가지 것을 따릅니다. 자차 이왕으로 지우 구족 희 이라고 써 있는데 토를 시자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라는 표현의 토입니다. 이로부터 스스로 자자가 어디로부터 할 때는 이렇게 이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부터로 많이 쓰입니다. 이 자자 이로부터서 여기서 이 세 가지 삼친으로부터서 가는 것으로 구족에 어조사 우자는 구족에까지 이르리 구족에 이르기까지 구족이라는 것은 고조로부터서 고송까지 내려가죠. 세 보면 9개가 나옵니다. 구족에 이르리 개 번호 삼친원이라 다 새 친함에 근본하느니라. 어조사 언자 뒤에 붙들어서 요즘 학자들은 지자 어자를 줄여놨다고 지자 어자의 축약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삼친의 근본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말을 거두죠. 인륜의 이중냐니 사람 윤리 차례에 있어서 이 어자 때문에 애자토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람 윤리의 차례에 있어서 소중함, 중요함이 대리자, 중요함이 되는 것이니 불갑을 가히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할 수 없다. 가히 돈독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라. 이 삼친, 물론 이 세상 하늘로 보면 하늘이 부모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녀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를 위시해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이런 가족 관계에서 세 가지 친함이 확대되면 이제 구족에까지 확산되는 것이죠.
일단 작은 규모인 삼침부터 잘해야 큰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의리를 편안히 하는 뜻도 됩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자왈 형제는 이 수족하고 부부는 이 의복이니. 장자는 말씀하시기를 이 형제는 손발에다 비교를 했어요. 손발이 되고, 부부는 의복, 옷 있자는 상의를 옷의 하복, 아래 옷을 복이라고 합니다. 의복이 된다. 자, 손발과 의복이 어느 것이 더 소중하느냐? 비중을 장자는 형제에 두고 있습니다. 의복 파시엔, 의복이 이 깨트리 파자는 옷이 찢어졌다 이런 뜻이죠. 의복이 찢어질 적엔 이 갱자는 다시 하면 갱하고 고친 다음에 경 그렇죠. 갱득신이오니와 다시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거니와, 이 소리는 예를 들어서 요즘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재혼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수족 단처엔 난 가속이니라. 손과 발이 끊어진 곳엔 가히 이을 속자 익히가 어려우니라. 손발이 끊어졌을 땐 어떻게 그것을 붙입니까? 예를 들어서 옷이 뜯어졌을 땐 꼬매서라도 입을 수 있는데 꼬맬 수 없으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발이 끊어졌을 때는 어떤 것을 갖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수라 의족이라 이제 발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졌죠. 장자의 이 말씀은 형제의 소중함을, 부부의 소중함도 있지만 형제의 소중함을 우선으로 두고 잘하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의리를 편안히 한다라는 제목에 맞아서 이 문장이 여기에 수록된 것 같습니다. 부인을 내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형제의 의리를,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소동파운 부불친의 빈 불소는 차시인간대장부요 부죽진의 빈즉태는 차시인간진소변이라. 소동파 앞에도 나왔죠. 아버지 소순과 동생 소철 합쳐서 삼소라고 하고, 동파는 호입니다. 소동파.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별도로 서기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부불친의 빈불소. 이 부자, 돈이 많다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일단은 풍부한 사람, 풍부해도 친이하지 아니하고, 이 해자는 어조사 해자로서 이렇게 일곱자 질 때 어감을 살려주게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친해도 부하여도 친하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성글소자는 진짜 반대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성글지 아니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라 그래도 그 부를 내가 부러워하고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친히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다시 예를 들어 가난해졌다고 그럽시다. 가난해졌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는 친히했는데 이제는 멀리해버리고 돈이 없다고 이러지도 않는 거. 이것이 인간의 대장부다. 우리가 대장부란 말 많이 쓰죠. 여기다 여자 쓰면 여장부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물질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진실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장부다. 있을 땐 잘하고 없을 땐 못하고. 이거는 뒤에 구절이 나옵니다. 부죽진에, 그 사람이 부하면 그러죠. 후축자가 하면즉 부하면 나아가서 친히하고, 그 사람이 빈즉 가난하면 물러난다는 소리는 친히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건 진태로 말했는데 앞에 친소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참진자, 소배란 소리는 소인배란 소리예요. 여기 대장부라는 표현과 반대 뜻이 되겠죠. 소배, 소인배니라. 자,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은 군자는 달 때나 쓸 때나 항상 그 평장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짤막한 구절을 보면서, 문장을 보면서 나는
여기 대장부에 속하는가 아니면 소인배에 속하는가. 만약에 소인배에 속한다면 대장부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대장부에 속한다 그러면 더욱더 분발해 주신다면 1층 나의 인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우표는 3문장 정도만 나왔습니다. 이 명심부감의 제목을 정해놓은 것은 거기에 준해서 비슷한 글을 모아놨지만은 사실은 개선편부터 지금 이 안우편까지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안우편은 3개다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서로 상통하는 점을 찾아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준내편으로 가겠습니다. 따를 준자입니다. 높을 존자에 책받침 들어가서 예절을 쫓은다, 따른다. 이번에는 예절을 따르는 편이다. 이 안으라, 인의, 예지 할 때 예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의 범절을 따라서 하는 편으로 예절에 대해서 좀 많이 문장이 이루어졌겠죠.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거가유래고로 장유변하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가 집에 거해서 집에 거함에 거할 적에 이 소리는 집에 있을 적에 이 소리죠. 집에 거하는 데 있어서 예절이 있다. 이렇게 고로가 나오면 한글로 그러므로 이런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걸 굳이 그러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을 적에 예절이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됩니다. 장유, 어른과 어린이가 분별, 구분이 되고 자, 예절이 있는 집은 어른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는 어른을 존경하고 뭐든지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소리는 혼란스럽지 않다는 소리죠. 혼란스럽지 않은 집에는 평화와 행복이 존재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이런 순서가 요즘은 자칫 권위주의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항상 2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권위가 주어졌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것 좋은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권위를 남용을 한다든지 또는 그 권위를 잘 이용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게으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안 좋은 권위죠. 지나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권위는 나쁜 거라면 딱 절충해서 맞는 권위는 아름다운 권위입니다. 이 세상에 권위가 없다 그러면 하늘은 어찌 있을 것이며 땅은 어찌 있을 것입니까? 하늘의 권위와 땅의 권위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이런 것이 예에 맞아지면 가장 아름다운 권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규문유래, 이 규자는 안방 규자입니다. 부인들이 거처하는 것을 규문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문이 대문, 중문, 소문, 이렇게 규문, 이렇게 문이 그 구분을 짓는데 문으로 많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규문유래, 안방 부인들이 있는데 예절이 있는 고로 유래고로 삼족이 화하고, 삼족이라는 것은 부족, 처족, 외족 여기까지 다 되겠죠. 쉽게 말해서 또 부자지간도 부자, 아버지, 어머니, 나, 형제 삼족도 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 집안, 그 다음에 외갓 집안, 처족, 모족 집안, 그 다음에 처족, 이렇게 삼족. 여기는 구족이 나왔는데 삼족이 화평하다. 이 소리는 구족이 화평하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여성들이 예가 있을 때는 바로 삼족이 화평할 수 있다는 거, 여성들의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조정유래고로, 조정이라는 것은 정사를 보는 곳입니다. 요즘 같으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합쳐져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겠죠. 조정에 예가 있는 거로 관작, 벼슬관자, 벼슬작자, 관작이 차례 서자, 차례하고 질서가 있답니다. 예를 우리는 요즘 뭐 급수를 9급, 8급 뭐 이렇게 해서 1급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이 관작의 차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맡은 바 담당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서로가 미루게 됩니다. 전엽유래고로 이 전엽할 때 이 전자는 밭전자인데 여기서는 사냥 전자입니다. 밭에서 예전에는 농사 끝나고 나서 밭에서 사냥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토지가 넓은 중국이 있을 때 곡식을 거두고 나면 먹을 거를 찾으러 온 동물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사냥전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엽자는 사냥엽자. 우리가 전엽 사냥을 하는데 예절이 있는 거로 융사, 이 융자는 군사융자입니다. 융사가 이 한자는 한가로운 한자가 여기서는 익힐 한자, 군사가 익혀지고 쉽게 말해서 사냥을 통해서 무술을 연마했던 것이죠. 단순히 사냥을 꼭 우리가 재미로 하지 않고 그 사냥을 통해서 그 잡은 음식을 포획한 그런 음식을 또 선조한테 올리는 제사 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통해서 군사일까지 겸해서 했던 것입니다. 군여유래고로 군사군자 이 무리려자도 역시 군사려자지요. 한 범위가 500 정도 이상 되는 대열 그런 군여가 예절이 있는 거로 무공이 이루어진다. 군사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분다 무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군대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안무사시에도 군대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편안함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해서 방어력이 있어야 되는데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군대의 필요성도 있죠. 거기에도 역시 나름대로 예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몇 거가라든지 규문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사냥이라든지 굴려에 다 예가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통치를 하든 집에 감정을 하든 예라는 것은 단속을 하면서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절 그것을 너무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몸의 근육과 같아. 우리가 예를 존중하고 사랑하자 이런 마음을 이 준례편에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왈 군자 유용이 물에면 위난하고 소인이 유용이 물에면 이돈이라. 자, 이 대목은 논어 양화제 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자로가 용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군자가 용기를 숭상합니까? 상용호이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당연히 용기를 숭상하는데 의상이니라 군자가 용기를 숭상하지만은 의리로서 최고를 삼는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군자가 용기가 있다. 용맹하는 건 좋은 거죠. 지인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달떡이라고 하는 그 용기가 있다 이 소리고 물에 놓으면 예절이 없다 이 소리는 용기만 있고 그리고 이 소리 용기만 있고 예절이 없다면 이 난리를 짓는다. 난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용기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절이 겸해 있어야만이 난리를 안 일으키는 건데 예절이 없다면 용기 하나만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려는 그런 만용이 싹트게 되지요. 자, 여기서 군자는 지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격적 군자가 아니라 위치가 높은 사람이 용기만 있고 예절이 없으면 난리를 짓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소인은 역시 지위로 표현하죠. 지위가 약한 사람이 만약에 용기가 있고 용기만 있고 예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도덕질을 하게 된다. 공자님이 제자인 자로에게 제자 자로는 아주 용감무쌍한 분이십니다.
일례로 공자님 예를 들어서 삼군이 쳐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때 누구를 믿겠습니까? 차로 자기를 믿어라 이런 정도로 용감한 분입니다. 너무 과용하죠? 그렇지만은 차로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시문과 남이 자기에게 잘못된 걸 얘기해 주는 것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공자님이 너는 백세의 인간의 스승감이다. 용감한 것으로 일로 매진했다 그러면 아마 소인배가 됐을 건데 거기에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의를 몸에다가 두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멋있는 제자로. 여러분들 용기만 너무 숭상하지 마세요. 용기 속에 예절이 하나 더 들어간다면 금상첨화격이겠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맹자왈 조정엔 막여 자기요 향당엔 막여 치요 보세 장민엔 막여 덕이니라. 참 아주 회자되는 아주 명언입니다. 이것은 맹자 공손추 하편에 나타나는 말로서 천하의 유달존자 3인이 천하의 달존이라는 건 통달할 달자, 달할 달자, 높을 존자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높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입니다. 자기 하나요. 나이 치자입니다. 나이가 하나요. 덕이 하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자, 어떤 데는 증자라고 한 대목이 있는데 맹자님이 그 앞에 구절 증자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나서 뒤에 끝이면서 맹자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맹자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정 앞에서도 나왔죠. 국가의 정사를 논의하는 조정에서는 이게 우리가 술을 먹을 때 할 때는 잔작자인데 여기서는 벼슬작자입니다. 벼슬만, 막여는 최상급이라고 표현하죠. 같음이 없다. 이게 최고다. 벼슬만 같음이 없고 벼슬이 최고다. 왜냐하면 벼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경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벼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과 노력을 해서 가능한 것이지 그냥 요즘처럼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하시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안 보고 학문을 연구하고 세상을 의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는 특별 채용도 가능한 겁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그 능력을 못 갖춘 사람이 내려왔을 때 그러는 것이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특별 대우 차원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국가는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향당에 막여치여 여기 이빨이라는 거 여기는 나이를 따르는 연세치자 나이치자입니다. 향과 당은 옛날 행정으로 구역 표현으로서 요건 12,500명 정도 보면 요건 한 500명 정도 이런 이게 향이 좀 규모가 크고 당이 좀 작죠. 그래서 그냥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남원시 뭐 이렇게 뭐 남원군 예전 같으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운봉읍 정도 이렇게 해당되고 하여튼 이 고을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서 살았던 그 고을 마을에는 나이만 같은 게 없다. 자, 조정에서는 공무원들은 직급으로 서열을 논한다면 거기에 인격도 물론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고을에서는 나이로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가 그래 봅시다. 홍길동이가 흥보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쳐요. 흥보 마을에 태어난 홍길동이가 시장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은 그 시의 최고 어른인데 벼슬이 높은데 고을에 왔어요. 그러면 향당에서는 나이를 최고로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을에서는 나이로 치니까 시장은 어른들한테 말씀을 놓으세요 이렇게 말해주고 또 마을은 조정에서는 나이로 안 하고 벼슬로 하니까 어리지만은 시장이라는 존칭어를 또 해서 이렇게 해주면 서로 원활한 예절이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게 더 중요합니다. 보세 장민, 이 세상을 돕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잘 되라고 그야말로 미풍양성을 조장하고 백성들을 길장자 조장이라는 뜻이 도와서 길게 한다는 게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다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편안하게 해주는 걸 장자 의미라고 생각하십시오. 백성을 길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것에는 덕만 같음이 없다. 인격만 같음이 없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누구나 다 덕을 닦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나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야 되는 것이고 벼슬이라는 것 역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덕은 누구나 여러분들이 다 닦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주어준 나에게 부여해준 그 아름다운 성품을 잘 갖고 닦으면서 그것을 내가 또 행동으로 옮겨가면 착한 일을 하는 것. 이 덕이라는 것은 모든 선을 합쳐서 왈덕이라. 그러니까 착한 덩어리죠. 착한 것, 자그마한 착한 것을 다 합쳐서 덕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덕 있는 분이야 하면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인격자니까. 그 사람 말씀에 순응하고 존경하는 태도가 나오죠.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소장유는 천분질서니 불가 패리 상도야 아니라. 남녀노소라고 그러죠. 노소장유 같은 말입니다. 나이 많아서 늙으신 노련하신 분들과 나이 젊은 또 장년하고 어린이들은 천분, 이 분자는 여기서는 분수 분자입니다. 분수, 하늘이 분수해준, 하늘이 정해준 질서랄 때 이렇게 쓰죠. 차례질, 차례서자. 하늘이 정해준, 하늘이 분수로 정해준 질서니. 자, 나이 빨리 먹는다고 먹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월 속에 다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천분질서라고 표현을 했죠. 불가 패리 상도이 아니라 불가 가히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패리 어길 패자 이치에 어긋나게 하고 해가지고서 도리에 상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끝이 되죠. 가히 이치에 순리에 어긋친다는 소리는 젊은 사람이 노인들을 무시하는 것도 순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것도 역시 순리에 어긋나는 거겠죠.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은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 이치를 순위하는 것이고 도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패리, 이치에 어긋나고 도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자기 존중 사상, 나는 위대하다 이런 사상이 많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위대하죠. 이 지구에서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 우주에 하나뿐이 없는 인물 아닙니까? 나의 존재가 위대한 것은 나 혼자만 가지고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순리대로 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서로가 인정하고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 아름다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문여견 대빈하고 입실에여 유인이니라. 출문에 문을 나간다 이 소리는 내가 집에서 밖으로 나갈 적에 이 소리입니다. 출문에 마치 문목같이 하라. 큰 손님을 보는 것 같이 하라. 내 문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다 관계없는 사람일지언정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큰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조심하라는 뜻이죠. 공자 제자 중에 한 분인 중궁이 인을 물으니까 공자님께서 여러 말씀 중에 출문여견 대빈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남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자세, 조심하는 자세 여기서 배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입실에 같은 뜻이죠. 같이 하라.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해라. 내 방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도 사람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항상 조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유학에서 중요시 비중을 두고 있는 경공부입니다. 경공부. 있을 때는 물론 더 잘하죠. 없을 때도 또 잘하려는 그런 자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교 인중화인된 무가 아중인이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니은자 쓰고 이렇게 대자를 써서 인대 또는 인된 이렇게 토도 많이 붙입니다. 만약 가정사죠. 만약 이 요자는 요구한다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인중화. 만약 사람이 남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요구를 한다면, 남이 나를 잘해주기를 바란다면, 소중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뒤에 제시됩니다. 내가 남을, 사람을 소중하게 하는 것보다 이 과자는 허물과자가 아니라 나을 과자, 이거보다 나은 것이 없다. 무가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사람을 소중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존중받으려고 그러면 남을 존중해 줘라. 나의 존재가 위대한 것은 나로서 존재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저쪽에 남이 있음으로써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니까 남도 소중하지만 남이 소중하니까 나도 소중해진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서 항시 나와 남이 요즘 같으면 비꼬로 그러죠. 등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와 나의 사이가 있지만은 인간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사람인자, 사이간자, 인간간자입니다. 사이가 있지만은 그 사이를 우리가 좁힐 수 있는 것은 남을 존중해주는 그런 존중의식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존중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은 자지덕하며 자불담부지간이라. 아버지는 자식의 덕을, 자식의 잘하는 것을 불언 말하지 않고. 우리 속담은 아니다면 늘상 하는 말에 애비가 자식 자랑하는 것은 뭐 7푼이라고 8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다 자식들은 부모 눈으로는 다 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또 언제 잘못할 짓을 할지 어찌합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아들이 훌륭하더라도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더라도 100% 자랑은 좀 자제해 주시고 적당히 하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자식은 또 어떻게 되냐?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 여기는 허물과자입니다. 실수,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집 안에서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식은 허물을 고쳐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단점, 잘못된 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건 역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 못하죠. 웬만하면 아버지는 자식의 덕을 칭찬해도 돼 적당히 하고 자식은 절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밖에 얘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정진 자세를 가지신다면 그것이 다 예를 쫓는 편이 되겠습니다. 네, 준례편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